다음은 이동엽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준하경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따스한 햇살을 느끼며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길목에서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서도 시장님과 함께한 시민과의 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급 회의 개최 등 역대 가장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의 준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낮이 밤보다 길어지고 만물이 약동을 시작하는 절기인 춘분입니다. 지난 겨울은 이례적으로 춥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겨울을 꿋꿋이 이겨내고 어김없이 찾아오는 춘분처럼 우리들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공동 목표인 경주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본격적으로 달려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정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불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여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의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해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정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경주 시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화목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동엽 의장님께서 제289회 경주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예,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 오상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경주시가 지향하고 있는 스마트 행정을 도입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도시란 사물 인터넷, CPS, 빅데이터 솔루션 등 ICT를 적용한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해서 도시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는 첨단 도시를 말합니다. 혁신 기술이 융합되면서 도시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스마트 도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2021년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교통, 환경, 안전 분야 등의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 2022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관내에 스마트 버스 정류장,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 등 차별화된 첨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물 인터넷 연결 시스템은 아직까지 여러 곳에 도입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로의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에 걸맞게 버스 승강장도
AI를 기반한 에너지 관리 등으로 혁신적인 도시 인프라를 확장해야 할 것이며 단순한 스마트 도시 건설을 넘어 미래 도시의 생활과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시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상습 제설 취약지구인 서면 하늘마루 가는 길, 산내면, 불국사, 석고람 가는 길과 같은 곳에 도로 포장면 아래 도로 열선을 설치한다면 안전한 교통 행정과 동시에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안전과 편의성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스마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분야에도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융합된 지능형 환경을 제공하는 확장성 스마트 도시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길 촉구합니다. 더 나아가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설, 폭우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한 스마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예산 편성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정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세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실무진과 관광객들에게 스마트 도시 경주의 첨단 과학과 다양한 ICT 인프라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 관광 거점에 챗 GPT 설치하여 시각 효과는 물론 질문이 돈이 되는 스마트 관광 및 문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산업 관광 기술이 연계된 스마트 도시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경주시만의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으며 타 도시와의 연계로 더욱 확장성 있는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는 단일 부서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과 조율을 통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행정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디지털 정보를 구축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대적인 점검과 개혁을 통해 정강현실과 가상현실 기술을 더욱 활성화하여 경주시가 스마트 행정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개선과 실천으로 시민들이 신뢰하고 체감하는 스마트 도시 경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포, 외동, 문무, 양남 지역구 오상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준하경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간포항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간포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동해안의 중요한 항구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어업과 해상, 교류의 중심지로 많은 역할을 해온 간포항이지만 시간이 흐르며 항구의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면서 새로운 활력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포업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간포업에 소재한 항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진행과 확장이 필요합니다. 경주시는 우수한 행정력으로 2019년부터 어촌 뉴딜 300사업, 어촌 실활력 정진사업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촌 환경 개선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지자체의 행정 성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해양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간포 어선 사고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고는 어업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안전한 조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되어 우리 시의 어민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어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항로 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 SNS 홍보광을 통한 간포 명소 알리기입니다. 간포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해양 자원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현재 간포에는 해파랑이라는 대표 수산물 브랜드가 있으며 간포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어류와 해산물을 대표하는 고급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스쿠버 다이빙, 요트, 카약, 낚시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해양 스포츠 애호가들에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와 마케팅이 부족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쇼트리스 등 다양한 형태로 홍보를 하면 간포의 숨겨진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간포항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어촌 실활력 정진 사업에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간포항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2024년에는 어촌 어항 재생사업 관리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간포항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성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기념 행사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간포 발전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도 이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간포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입니다. 제289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희택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3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협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0일 김한규 의원님 외 7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주시 향후의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희 의원님 외 6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주시 통합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이경희 의원님 외 6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한순희 의원님 외 5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필 의원님 외 4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주시 e스포츠 진흥 조례안, 최영기 의원님 외 9분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경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경주시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 3월 1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289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고자 정희택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89회 경시의회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영 회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3월 20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주시장 및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각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1항에 따라 한순희 의원님과 이강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 수당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인 수당위원회 위원으로 주동열 의원님을 추천코자 하는데 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재필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 이강희 의원님 순으로 총 3분께서 하시게 되며 최재필 의원님, 정종문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이강희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이 규정에 따라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은 질문 및 답변을 각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 일답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해야 하며 보충 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재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곡선건 지역구 최재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기회를 주신 이동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준하경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대책에 관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란 실질적인 경로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 인원 등 일부 요건 미충족으로 경로당으로 신고 등록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을 말하며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2025년 2월 기준 경주시 등록 경로당은 634개소, 미등록 경로당은 84개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2월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난방비와 양국비 지원을 약속하였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하여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작년 하반기 우리 시도 미등록 경로당 총 86개소와 약 8천만 원의 냉난방비와 약 2천만 원 가량의 양국을 지원하였고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부와 시의 지원으로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만큼 계속될 줄 알았던 지원이 올겨울 한순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실제 우리 시 미등록 경로당은 갑작스러운 난방비 지원 중단으로 인하여 체납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며 또다시 미등록 경로당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경로당으로 등록하려면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과 남녀 분리 화장실, 20제곱미터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시설, 그리고 전기시설 구비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어촌의 경우 회원이 10명 이상만 되면 등록 자격을 갖추지만 인구가 급감하는 농어촌의 현실로는 회원 5명도 채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설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노후화된 공간을 사랑방 등으로 쓰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 이러한 문제는 기존 경로당의 소멸 위기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인원 미달 혹은 시설 기준 미비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등록하지 못한 것을 미등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해서 배제하는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어르신들의 복지 공백을 해소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비하지 않은 채 냉난방비, 양국비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늘어나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생기고 무분별한 지원은 결국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환영하지만 우선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기준을 재정비하여 악용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현재 개정이 중단되어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조례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조례가 아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마저도 지원 대상을 신고된 경로당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조차 없는 우리 시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시 차원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일부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나서서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의 경로당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정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경로당에서 생활하십니다. 경로당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정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이자 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시 차원의 대안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재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은 바른대로 나오셔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필 의원님께서 우리 시 노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미등록 경로당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등록 경로당의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액 시비로 매년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2024년 정부는 미등록 경로당 현장 점검을 계기로 미등록 경로당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로당 역할을 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준경로당 제도 도입 등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등록 경로당에 준하여 냉난방비와 양곡비 등을 지원 예고하였고 2024년 9월 2회 추경에 국도비 예산을 정액 편성하여 미등록 경로당에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자체 경로당 지원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미등록 경로당의 단체 등록을 유도하고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던 것을 시설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준 경로당의 조건을 갖추도록 한 후 11월에 냉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12월 말까지 사용하고 정산을 하여 반납받았습니다. 종전 시비로 지원할 때는 10월 이후에 지급하여 정산 없이 다음 연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 국도비 지원으로 변경되면서 정산 후 잔액을 반납할 수밖에 없고 2025년에 남은 지원금이 없어 일부 미등록 경로당에서 체납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2025년에 국도비로 편성된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미등록 경로당에도 지원 가능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을 통해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등록 경로당에 집행하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등록 경로당의 일부 선 지원하고 부족한 예산은 향후 추경을 통해 시비로 추가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미등록 경로당은 위치나 거리 등 불편에 따라 부득이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경우와 내부 감정싸움 등으로 독립해서 미등록 경로당을 양산하는 경우도 다수 있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 검토 시 세부 기준을 재정비하고 지급된 사업 비정산을 통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 경로당 지원 조례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군이 영천, 문경, 청도 세 곳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상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고 필요시 자체 조례 제정과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규정 개정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경로당 지원뿐만 아니라
노인복지 정책에도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재필 의원님이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필 의원 질문하십시오. 존경하는 부시장님의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등록 경로당이든 등록 경로당이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제가 질문 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하루를 경로당에서 이제 생활하고 계십니다. 거의 사랑방 개념으로 생활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정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이제 지원을 양곡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이런 사안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원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냉난방비하고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인데 이게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갑자기 전기가 끊겨지는 단전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초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향후에 조치를 뭐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단전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조치가 돼서 단전 사태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루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사전에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 질의하실 분, 예, 오상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부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는 지역구가 저쪽에 우리 동경주 외동 쪽인데 문무대학면에 말입니다. 우리 안동 예를 들면 안동 1위 본 경로당에는 우리가 경로당인데 인사 다닙니다. 인사 다니고 어른들 불편한 거 없나 싶어 한 번씩 들리던데 본 안동 1위 같은 예를 들면 거기는 본 경로당에는 한 4-5분 정도만 나와 계시고 또 이래 추감이라는 동네 그 경로당이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어른들이 한 10분 이상이 나오셔가지고 점심도 같이 드시고 저녁도 거의 뭐 드시는 분도 안 바쁜 사람은 거의 저녁까지 드시고 하는데 미등록이라가 오늘 우리 최재필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 이리 해가지고 정말 마음 편하게 낮 시간대에 거의 80대 어른들인데 나와서 어머니들 밥도 드시고 했는데 안 되니까 계속 민원 들어오거든요. 민원 들어오고 또 영동 1, 2 그것도 본 경로당보다 그 위쪽에 가보면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이거 뭐 우리 행정에서도 우리 면에서도 문무대학 면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자꾸 하는데 그분들은 지원이 계속 있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받다가 자부담씩 돼가지고 밥도 해먹고 하다가 갑자기 없어지니까 민원이 사실 지역에 많이 들어오는 쪽입니다. 또 촌에는 경로당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적게는 뭐 하나, 2개 있지만 그런 많게는 그 동네에 4개도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의 다 미등록 미등록이 한두 개는 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우리 부시장이 답변하시는 것처럼 조금 우리 행정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래도 지원이 돼 가지고 면연이 안 생기게끔 그래 좀 부탁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앞서 답변 들었습니다만은 자체 조례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또 현재 현행 경로당 건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규정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경로당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질의가 될 수도 있고 뭐 한번 또 방안을 좀 모색하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저희들은 황성동 지역구다 보니까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우리 경주시에서 인구 밀도가 높다 보니까 어떤 그 땅값이라든가 주택 가격도 비싸고 예시가 이거 황성동에 43통이 있습니다. 43통에 355세대가 있는데 65세 이상이 84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근처에 인근에 경로당이 있지만 거기도 포화 상태가 돼 있고 이 통이 구분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간이 없습니다.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모색을 해봤지만 시의 예산도 빠듯한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그 농촌 지역 같으면은 어떤 그 이 토지 가격이 또 헐다 보니까 마을 회관을 지으면서 경로당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하는데 황성도 같은 경우는 시내 거는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그 이경희 의원님하고 같이 그냥 쉼터 정자 하나를 만들어줬습니다. 겨울엔 또 사용도 못하고 여름에 이제 그늘막이로 시원하게 앉아 있을 때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구가 밀도가 높은 시내권에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있는데 경로당을 설치할 여건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부시장님 이게 한번 모색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원님. 이사입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부족이라든지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박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 오늘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정 질문을 해주시는 것에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송호정 부시장님께서도 바쁜 과정에서도 또 우리 의원들 답변을 준비를 해주신다고 수고 많으시는데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어떤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경로당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칭하고 있는지. 예. 의원님 그 컨테이너나 뭐가 건축물에 대한 그 경로당을 저희들이 그러한 경로당은 경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미등록 경로당으로 저희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등록 경로당이라고도 하지만 경로당 현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 경로당이라도 공용 거실, 화장실, 기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4인 이상이 모여 있어야 이런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한다고 보건복지부에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 연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 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등록 경로당 복지 사각지대죠. 를 지원하기에 여러 가지 어떤 방편을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도 미등록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좀 더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이런 기준점이 좀 제시가 되면 공무원분들께서도 업무 파악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 경로당과 일반 어떤 사적 모임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규정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사적 모임 어떤 그런 어떤 지원 대상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필요한 노인분들을 위한 미등록 경로당 지원 방편을 계획을 수립하실 때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랬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런 거를 노인분들이나 노인회로 또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서 진짜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한테 좀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현실성 있게 계획 수립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실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이사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최재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천보덕지역구 정종문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동엽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살기 좋은 도시 경주를 위해 늘 애쓰시는 송호준 부시장님, 또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운영 성과에 대하여 시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분야 14개 평가 지표의 재정 분석에서 분야별, 유형별 5년 연속 부진합니다. 우리 그 시만의 불가피한 면을 고려하더라도 재정 운용 성과가 연속으로 5년 연속으로 부진하다는 것은 집행부의 무관심과 개선 의지 부족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로 재정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재원 능력 이상의 과도한 지출로 인한 재정 수지 및 재정 건전성 악화는 미래 세대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시도 좀 더 면밀한 세입 예측과 효율적인 세출 관리에 기반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 지속 가능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다각도 개선책과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분석의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재정 운영 성과에 대하여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분야별 평가 지표별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재정 운영 성과가 5년 연속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원인과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 대책이나 방안 또는 우리 시 재정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실적과 2월 불용액 비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을 기하고 예산의 4분기 집행 쏠림 현상과 이로 인한 2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시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속 집행 실정은 동종 지방자치단체 75개 시 중 하위 그룹으로 5개 사업년도 연속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 실적 저조가 우리 시 예산의 만성적 2월 불용액 비율 부진과 무관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산액 대비 2월 불용액 비율은 재정 운용 성과에서 계획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 시는 5년 연속 유형평균 대비 부진합니다. 우리 시 신속 집행률 및 2월 불용액 비율 현황과 장기간에 걸쳐 부진한 이유 및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수의계약 비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 계약 금액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이 2023년 사업년도 기준 48.81%로 5년 연속 동종자치단체 시평균보다 많이 높습니다. 총 계약 실정 중 수의계약 비율이 몇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절반 가까이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지역의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 또 계약 체결의 간소화와 신속한 집행 등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일부 장점도 있으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어
관련 규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수의계약 부적정 사유로 지방교부세 감액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와 아니면은 남용 우려가 없도록 수의계약한 명확한 사유 입증과 투명한 절차 준수 등 행정 신뢰성 제고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종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재정 운용 성과, 신속 집행 그리고 수의계약 축소 등을 통한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먼저 재정 분석을 통한 우리 시 재정 현황과 재정 운용 성과가 장기간 부진한 원인과 그동안 개선이 안 된 이유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정 분석을 통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전년도 결산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와 운용 성과를 진단하여 우수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부진한 지자체는 재정 컨설팅이 실시됩니다. 그리고 재정 분석은 재정 건전성 6개 분야, 재정 효율성 6개 분야, 재정 계획성 2개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14개 평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경상수지 비율과 공기업 부채 비율이 주요 미흡 지표로 지적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예산과 면적이 비교 지자체 중 가장 크기 때문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경상수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부서와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와 비효율적인 사업 정리, 공공기관의 구조 조정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 부채 비율은 하수 광거 사업에서 발생한 BTL 사업 2건, 경주 SMC 주식회사 2005년 사업, 그리고 제2 SMC 주식회사 2008년 사업의 2건의 부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30년과 2033년 두 사업의 채무 상환이 완료되면 이 지표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정계획성 분야에서는 비교 지자체에 비해 2월 불용액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문화재가 발견되면 몇 년씩 사업이 지체되고 연구 및 발굴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2월 불용액이 비교 지자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 2월 불용액은 일반 회계 기준으로 2023년 4,733억 원, 2024년 3,891억 원, 2025년 3,567억 원으로 연평균 13%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 수립과 전략적 예산 투자로 2월 및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재정 효율성 분야에서 우리 시는 다 등급과 라 등급을 받았으나 올해는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 수입을 확충하고 의무적 경직성 경비를 절감하여 불효불급한 사업을 최소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 등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재정 분석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역 특성상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재정 운용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립하며 지방교부세를 확충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는 재정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와 재정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이러한 노력이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시 신속 집행률이 5년 연속 하위를 기록한 원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시의 예산 규모는 인구가 2배나 되는 포항시보다는 적지만 인구가 20만 명이나 많은 구미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 5억 이상 대규모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착수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 신속 집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주시 지역의 특성상 총 4단계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과 현상 변경 등의 사유로 국가유산청의 보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실제 착수하더라도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집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부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집행이 미진한 부서는 부시장 주재회의를 통해 점검 및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월 불용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과 국비 미교부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행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비율이 다른 시 평균보다 높은 점과 예산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향후 수의계약을 축소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정보 시스템을 항상 모니터링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안배하고 경주시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으로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편성 및 사업계획부터 공종, 공구, 시기별로 적법하게 분할 발주를 유도하여 종합공사 4억, 전문공사 2억, 물품 용역 1억 원 이하는 경주시 관내 입찰로 계약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면적이 넓고 농어촌, 도시지역, 관광지 등 지역 특수성으로 인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민원사항이 있어 조속한 해결을 위해 소규모 사업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계약의 경우 90% 이상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특히 태풍 흰남노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이 101억 원 정도로 신속한 복구 집행으로 인한 수의계약이 많았으며 넓은 산림 면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겨울철 신속한 사업 추진에 따라 144억 원 정도 수의계약을 하였고 가축 분뇨시설 민간위탁 용역 등 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시 2천만 원 이하 사업의 경우 우리 시 계약금액 사정률 2%에서 7%를 적용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2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입찰 시 계약 낙찰률을 적용하여 예정 가격의 87.745%에서 90% 정도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입찰에 비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더 공정한 계약을 위해 발주 건수 대비 면허업체가 많아 경쟁이 심한 철거 및 성면 해체 공사, 전기공사, 폐기물 처리와 운반 용역 등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1인 수의계약을 줄이고 경주시 관내 입찰 가능한 규모로
사업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계획하고 집행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업체 수주일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정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필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국비 미집행으로 인해서 우리 2월 불용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한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예, 페널티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페널티가 적용된 우리 경주시의 건수가 몇 건이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집행돼서 페널티가 적용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저희들 현재까지는 페널티가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다행입니다. 명확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정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시장님께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성의 있게 충실하게 잘 해주셔갖고 뭐 추가 보충 질의가 없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시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앞으로 재정 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우리 평가 지표 중에 재정 건전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지표인 통합 재정 수지 비율과 관련돼서 우리 시 최근 7년간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을 추이를 살펴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부진할 때도 있는데 특히 2017 회계연도부터 지금 2023년 회계연도까지 7개 연도 회계연도까지를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을 보면은 부진했을 때도 조금 부진하고 유형 대비 평균 대비 조금 부진하고 했었는데 지금 2023년 회계연도는 부진 비율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통합 재정 수지가 적자 폭이 심합니다. 아마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 통합 재정 수지 비율은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지금도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예산 한도액을 정해줘가 사업 우선순위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아까 이 통합 재정 수지 부진한 이유가 저는 이래 생각해 봅니다. 중앙 정부에서 국고 보조 사업이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 시 예산도 이제 보조금 증가로 인해가 예산 2조 원으로 이렇게 규모가 많이 증가됐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의무 지출 비율이 늘어나다 보니 우리 시 가용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가 기존에 하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책 사업이나 주민 수건 사업은 또 계속 놔놓고 또 신규 사업만 계속 늘어나다 보니 재원이 적자 폭이 커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도 페이고 원칙이라 그래갖고 페이고 원칙 입각해가 신규 재정 수요 충당한다라고 이 재정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이렇게 책자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가 신규 재원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안 좋거나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좋지 않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폐지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나오는 재원을 갖고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페이고 원칙을 지금 강제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걸 앞으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적용을 해서 이 통합재정수지 관리를 좀 엄격히 해서 우리 시 재정 건전성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답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이 재정이 우리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예산 운영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재정 운영 성과 또 재정 관리에 좀 더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부시장님께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답변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현 정부 들어서 지금 그 교부세가 뭐 우리 경주시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전 지자체가 교부세가 줄어든 데다가 현재 기준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추가로 또 되었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많이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지자체별로 또 뭐 지방채 발행을 금지하고 있는 등 이렇게 뭐 진퇴양난인데요. 하여튼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또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말 또 세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박광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시장님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올해 작년 대비 지금 국세 증구율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부세가 감소가 지금 많이 예측되고 있고 그렇게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좀 발빠르게 또 준비를 하셔가지고 폐기 예산 확보라든가 우리 또 지역 경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지금 재정 건전성 결국은 지금 우리 예산이 줄어들면 결국 그 시민들의 어떤 부담률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경주시에서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특별한 어떤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어떤 대안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 경주시만의 좀 차별화된 뭐 대부분의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각 지자체별로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보면은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돈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경주시는 그래도 원전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원전이라든지 관광 수입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조금 재정 자립도가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에이펙 정상회의가 진행이 잘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또 우리 저희 경주시가 이제 세계에서 보기 드문 원자력 전주기 도시로서 원자력이 아마 미래 에너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전하고의 그런 그 민간의 유기적인 협조 그리고 또 에이펙 이후에 우리 저희들 경주시의 그런 위상 이런 관광객 증가 이런 대외 신인도 향상 이런 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시장님 말씀에도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2월 달에 우리 시장님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의 향후 많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결국 그게 겨우이다 집 예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에이펙은 당연히 또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하드적인 부분 신축 건물하는 앞으로 경주시에 재원이 많이 투입될 걸로 관리 비용 측면에서도 향후 우리 경주시에서 많이 또 재원이 필요한 걸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도 우리 경주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또 의지를 하고 있고 경주 발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책임감 있게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싶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에 걸쳐서 있는 중복되는 내용이어서 어디에서 할까 하다가 지금 질문드립니다. 그 재정계획성이나 두 번째에도 답변에 보면 대규모 투자 사업, 완공 복원 사업이나 또 문화재 조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자체가 지연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이 지금 재정 긍정성의 2월 불용액 비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단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기술해 놓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 지연이라는 얘기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을 때 쓰는 단어이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이런 발굴 조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 설계, 실시 설계를 거쳐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주시는 자체가 이제 역사문화유적 지구다 보니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매장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저희들은 이제 국가유산청에다가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지표, 입회, 시굴, 발굴 이런 네 단계의 그 문화재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 그런 어떤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1년 이상은 그냥 발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당해 연도의 집행이 거의 물론 이제 명확하게 명시 이월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에 저희대로 경주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히나 신속 집행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이제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 그죠? 경주시가 그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이 재정 긍정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면 제가 이렇게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발굴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해 두셔서 이런 조사에 대해서는 혹시 그 인력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쓰거나 경주에 그런 인력들 전문 인력단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용도가 작아서 그냥 문화재청이 정해놓은 그 인력들만 계속 작업을 하고 이러면서 늦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인력 부족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사업 추진이나 진행이 늦춰지거나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는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보니까 조사로 인한 지연, 문화재 조사로 인한 지연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도 이런 발굴 조사단 그런 전문 단체들도 있고 이런데 경주가 이렇게 수많은 곳에 이제 필요한 곳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 주시고 문화재청이 이제 이분들을 잘 관리 감독해서 경주 안에 있는 전문 인력들을 잘 그런 방안은 없는지 검토 요청드립니다. 지금 바로 답변은 안 하셔도 앞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문 의원님 첫 번째 질의가 없으므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정종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강희 의원님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 이강희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동엽 의장님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송호진 부시장님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기회를 감사를 드립니다. 제 질문 테이블이 부시장님 테이블보다 높아서 조금 불편한데 이게 최선인지 사무국에서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경주시의 산업 폐기물 관련 시설 허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경주시의 정책 방향에 반하는 그 한 번의 행정 심판에 대한 안강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건부 적합 통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극적이고 최선의 경주시의 행정이었나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부시장님. 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안강 두류 폐기물 최종 처분업 사업 계획서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2024년 1월에 주민 수용성 미확보, 관내 폐기물 매립 시설 용량 과다, 하천 수질 오염과 주변 환경 악영향 우려 등을 사유로 부적합 통보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청구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서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에 따라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에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법 제49조에 따라 피청구인과 그 밖의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는 따라서 그 행정청에서는 그 재결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향후 국토계획부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해져 있는 매뉴얼이고 답변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 행정심판 과정에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주무관 한 분이 과장님도 거의 공석인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업자는 법무법인이 소송 대리인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과정의 대리인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이 과정을 저희 주민들도 몰랐고 의원들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끝나가기 이제 뭐 일주일여, 열흘여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이 들어와서 대리를 하고 있는데 경주시가 주무관에게만 이 일을 이름시켜 놓은 것이 과연 관심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정책인가? 라는 생각이 주민의 입장 한 사람으로 그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주시가 지난번 대응보다 실제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드리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의원님 그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그런 향후에 이제 저 사업자 측에서 이제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이제 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제 판단할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우리 시의회와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고지를 하고 책임 있는 담당 공무원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알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경상북도와 경주시에 이런 산업 폐기물, 의료 폐기물 관련 시설의 과부하가 이어지고 있는지 이건 사실은 경주시의 이미지에도 도움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량이 기초지자체 중에서 거의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다 놀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갈 그런 제도 마련에 대해서 경주시가 과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국 폐기물 매립 시설은 37개소이고 경상북도에는 10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관내에는 4개소가 운영 중이며 종료 예정 매립장이 2개소 있습니다. 관내에서 운영 중인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인 산업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모두 산업단지 내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경상북도와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제도 개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시행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으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거리 제한 200m에서 500m로 강화하였고 경상북도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보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신 중에 저희가 지난 회기에 주동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개정한 이제 하천으로부터 이 200m 이 부분은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경주 시내에 들어오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만드는데 전혀 도움이 되는 조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운영 중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이 경주시에 4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료 예정인 곳은 종료 예정이지 현재도 영업 중이기 때문에 영업 중인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구분 지어서 종료 예정을 따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천에 있는 에코랜드 같은 경우는 종료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종료된 사업장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천북에 있는 네이처 ENT 같은 경우도 현재 아직 매립 용량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종료 예정이고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조금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산단이 이제 들어오면서 필요 불가결하게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매립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도 다 같은 상황인데 왜 경주만 그런 산단이 많아서 이런 매립장이 이렇게 저절로 따라오는 곳이 많은지 금단 산단 같은 경우도 이미 도로도 완성되었고 뭐 이렇게 기반 시설이 좀 이루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장도 그게 지금 확정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업이 물론 진행되거나 뭐 그런 곳도 없고 그런데 단 한 곳 산업 폐기물 매립장만 운영되고 있고 그곳만 이미 매립량의 30% 이상이 지금 이미 매립된 상태입니다. 산단은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23년도에 390억의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단을 정말 필요해서 제대로 된 국가 산단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지방 산단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기 담당 국장님께서 네, 답변을 네,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제가 보충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산업단지에 생기는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 근거 법령을 보시면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국장님 법률이거든요. 제가 그건 이해를 한다고 예. 말씀드렸고 지원이기 때문에 네. 이 가능 사항이지. 네. 이게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는데 매립장이 영업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네.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할 때 매립장의 설치라든지 이거 사항 하는 거지 폐기물 관리법에는 이런 또 사항이 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법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안 맞는 사항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법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는 부분을 제가 부정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경주에 유독 다른 지역들도 이런 산단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산단이 생기면은
폐기물 사업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매입장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보다 제가 얼마 전에 KBS 뉴스에서 경상북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지도를 한번 보여주는 걸 봤거든요. 유독 경주에만 그 숫자가 눈에 확 보아도 경주가 최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산단을 조성이 지금 제가 금단 산단을 예를 들면 현재 조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뭐 입주가 확정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까? 금단 산단. 예, 곳까지 네. 예,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면은 이게 산단이 조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장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저조한 데 비해서 폐기물 매립장만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그곳은 이미 기존의 매립량의 30% 이상을 지금 이미 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산단의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그 산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거기에 매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죠? 물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취지는 그 산단에서 배출하는 그 폐기물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허락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데 산단은 전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매립장만 지금 열심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경주시가 이런 산단이 다른 지역보다 더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곳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질문 드린 게 아니고요. 국장님. 산업단지라 해서 무조건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알고 50만 있습니다. 제곱부터 네네네. 들어오는데 네. 그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그 매립장에 넣으라 큰 취지로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전국적으로 매립장이 알고 없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네. 그런 산업단지 50만 제곱일 네. 때는 그 매립장을 만들어서 전국 단위에 있는 폐기물을 받아라 그런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경주가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활성화되는 측면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그러면은 이제 산업단지 조성 공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공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린 겁니다. 예,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우리 경주시가 만들어 놓은 산업단지 안에서 입주율,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를 완료가 된 상태에서 매립장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선 산업단지도 지금 조성 중에. 자, 잠시만요. 자, 국장님. 예. 이강현 질문은 우리 경주에 매립장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산단이 많다는 것이에요. 법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으니까 산단이 많기 때문에 있는데 그 입주율이 얼마만큼 되나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명계 산단에 지금 100%, 그거는 또 관련 과가 모르잖아요. 그죠? 저는 집행부 전체에 질문을 답변을 드리는 것이지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 아니면 다른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예, 명계 산단에 뭐 이래 산업 입주율하고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꼭 필요한 만큼 조성이 되고 있느냐를 쉽게 말하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산업단지 경주시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하고도 남는 양은 맞습니다. 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 많은 많은데 네. 저희가 이것도 아직 저희가 딜레마인데요. 경주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 우리 의원님들도 대부분 알고 계시고 의장님께서도 지금 제 질문의 요지를 설명하셨는데 국장님 그렇게 그냥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담당과가 국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국 부시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산업단지 입주율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 확인 중인데 곧 금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우리 관내에는 31개 그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로 보면은 저도 한 2,300개 기업체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전 관련해서 SMR 국가 산업단지 어저께도 이제 시장님께서
주문을 하시면 저희들 6월에 예타 승인 신청을 받으려면 SMR 국가산단에도 이제 80% 이상의 입주 의향이 있는 MOU 확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입주율이 한 60%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60% 이 상태에서도 이렇게 저조한 뭐 한 평균 한 절반 정도의 수준에서도 지방 산단이 계속 이렇게 좀 개설되는 그런 경향이 경주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국가 산단 유치는 안 되고 이런 지방 산단이 산재함으로 인해서 폐기물 매립량만 경주시가 계속 높아져가는 그런 좋지 못한 상황을 그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정말 경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산단을 유치를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예, 의원님. 현재 이제 우리나라 경제 실물 경제 이런 부분에서 내수 어렵죠. 경기 침체가 지금 심해졌기 때문에 입주율도 더 떨어지지 어렵죠.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경주가 역사문화관광도시에서 이제 현재는 역사문화관광도시와 첨단 산업도시가 공존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시에서는 산업단지의 입주라든지 뭐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서 가급적인 많은 기업들이 경주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서 입주율을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 좋은 산단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경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당한 지방 산단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서 입주율도 높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폐기물 매립장에 따라 들어와서 좋지 못한 이런 타이틀을 경주시가 지속적으로 안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주시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사실은 하나의 컨트롤 가지고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보면은 단순하게 수익이 목적인 산업 폐기물 매립장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 업체의 진입에 대해서 경주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시고 싶으신지 좀 답변 요청드릴게요. 예,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법령에 따른 요건의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요. 업체의 수익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의 입법 취지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저희들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설치를 제한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그렇게 그 안강 두류리에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도 최근 한 3년 이내에 수익이 많을 때는 670억 이런 수익을 내고 금단산업단지도 400억에 가까운 산단은 전혀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산업 폐기물 매립장만 390억의 단기 순이익을 내고 이런 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규업체 이러니까 신규업체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수익들이 우리 지방 자본이 아니고 사모펀드이거나 안강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그 사업체가 그 자본을 대는 게 아니고 뒤에서 돈을 대는 데가 따로 있으니까 수익 구조는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그냥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경주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의 대응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업 폐기물 소각장이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나 산업 폐기물 매립장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비율로도 50% 매출의 50% 이상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넘어서는 단기 순이익을 내는 곳인데 경주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뭐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 좀 더 노력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산업 폐기물 매립장 만료가 예정이거나 이미 만료된 사업장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건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만료가 되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료 예정인 곳들이 있습니다. 산업 폐기물 매립장은 허가를 내어주는 시점에서부터 사업이 10년간 가능하고 사후 관리가 30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주시는 이게 다 앞으로의 과제이다라는 겁니다.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만료되고 30년 동안 관리할 동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대단한 부담을 저는 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건천 에코랜드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답변을 좀 요청드립니다. 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사용 종료 예정인 매립장은 건천 2산단 내에 주식회사 에코랜드 그리고 천북 산단 내에 주식회사 네이처 ENT 천북 지점 2개소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문기관의 사용 종료 검사를 덕하여 사용 종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은 30년입니다. 또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으로 사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내 매립시설 또한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을 사전 적립하였습니다. 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에코랜드 같은 경우도 현금성으로 51억을 보유를 하고 적립을 해뒀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이나 담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후 관리에 대한 적립금이 사업을 개시하는 허가 시점에서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니까 40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대체로 이 관리비가 상승을 하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례에서도 관리비 적립했는 것보다 부족분이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사례들을 제가 자료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랜드가 130억인가? 134억 맞네요. 네. 그걸 적립을 담보성으로 가지고 있고 현금 51억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것으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경북에서도 그런 사례가 성주에서 일어났었는데 적립금보다도 2배 가까운 돈을 행정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그걸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현금성은 우리 환경청이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는 사업자가 이걸 시행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시행을 해야지 되는데 안 하고 지나가면 그 세월이 계속 지나가고 주민들에게는 피해가 되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적립금의 부족분은 더 쌓여져 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주시가 저는 앞으로 대단히 좀 부담을 안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예, 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첨단 산업 도시로 변모해 가면서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제 3D 업종 이런 폐기물 혐오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제 충분히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분들이 또 행정 우리 경주시를 대상으로 또 그에 따라서 또 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저희들이 우리 이행보증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으로 하는 이 부분도 역시 현재 저희들이 에코랜드 134억, 네이처 ENT가 62억 7천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향후에 이 적립금 부분도 좀 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실제로 이 보증금보다는 배 이상이 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보증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렇게 또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정부의 정부의 환경부라든지 건의를 해서라도 좀 더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보고드려서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답변 감사드리고 2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경주시가 좀 전에 환경녹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법상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방법들이 좀 더 있긴 합니다. 경상북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좀 전에 이제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경상북도 산업폐기물 대책위가 요청을 한 것이 벌써 1년 반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한 6월 이럴 때 경주 부시장님을 지내신 지금 도 행정기조실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나마 이것이 발의가 되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작년 8월부터 이게 발의가 되었고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게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요건 조금 더 이렇게 소극적인 부분의 대처 방안일 수도 있고 그다음 더 적극적인 방안은 관련 법을 이렇게 개정해서 이것이 결국은 책임을 공적인 영역에서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공공성에 대한 지분을 확대하거나 권력을 이렇게 제한을 해서 경상북도가 이런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 에이펙 특별법을 제정할 때 제가 국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상황으로는 김석기 국회의원님보다 경주시가 훨씬 더 노력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경주시가 임해 주시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고 좀 인지를 해 주시고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강이 처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안강읍 유통리가 전체 가구 수가 371가구 중에 축산 가구가 139가구입니다. 그래서 비율로 37.4% 축산 가구 비율이 37.4%입니다. 금단리는 42%가 전체 가구의 42%가 축산 가구입니다. 이 정도인데도 그분들이 조용히 살아주시는 것은 경주시로 볼 때도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강이 이렇게 변두리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도류공업지역이 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한 안강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잘 고려를 해주셔서 피할 곳이 없는 안강이 되지 않도록 경주시가 그냥 뭐 관련법, 행정법 뭐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안강 어민들도 경주 시민이고 당연히 경주시로부터 행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셔서 그 안강 지역이 주민들이 당연히 내가 사는 곳에 내가 돈을 내고 집을 사거나 뭐 임대료를 내어서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이런 부가적인 부담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 주민 불편은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강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분의 시정질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효의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 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까지 휴역하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송호준 부시장님 그리고 지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